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모셔서 우리 신입당원님들 또 환영하는 환영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뵈니까 힘이 막 나네요. 지금 뭐 시국이 정말 어렵고 국민들의 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이나 어제 토요일 집회에서 거의 매번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죠, 여러분? 박근혜 필요한 대안입니까? 적각! 물론 이런 목소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민심이 우리 민주당도 미쳐서 이제 민주당도 공식 당론으로 이제 박근혜 퇴진을 공식화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국민축구운동 본부도 우리 당 차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것은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우리가 비록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은 자랑스럽다. 이것은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이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로 출렁이는 이런 모습을 한편으로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낡은 체제, 구정치 질서를 해체하고 정말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어떤 갈망이 그 안에 굉장히 들어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 이 토론하는 사람들 또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지혜롭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초등학교 고등학생들 왜 그래 똑똑합니까? 그죠? 여기 우리 젊은 또 당원들이 많은 거 보니까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희망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물론 그게 다 앞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내년은 되겠죠? 내년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저는 그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정말 성공하는 정부, 솜씨 있게 이 현안을 잘 정리하는 정부, 미래를 교체내는 그런 정부, 이런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이긴다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건데요. 기필코 하면 국민이, 제가 기필코 하면 국민이 이긴다는 해주시고, 또 제가 기필코 하면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해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가겠습니다. 네. 네. 기필코! 기필코! 파이팅! 우리 당의 정말 귀한 분이시죠. 천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입니다. 네, 김민지 검사님, 시장님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깜짝 이벤트와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켜볼 수 없겠죠? 주목으로 통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 대선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띄워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제가 받들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의 헌법 비율이 국정농단, 권력 비리 이것을 막고 또는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나면 바로 잡고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우리 정치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못해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직접 거리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신이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고 면목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치가 못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국정의 혼란, 공백도 큰 염려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느냐, 끝까지 버티면 탄핵으로 끌어내리느냐, 그래도 안 되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늦어도 내년 말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 안보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것이다. 또 안보상으로도 지금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입장인데 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악화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염려들이 굉장히 크죠. 아마 그런 걱정들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죠. 이것만큼은 진실이 명백히 다 규명이 돼서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만들고 이런 범죄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국민들 앞으로 환수하고 이런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과거에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또 어영부영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덮어서 넘어가면 없잖아. 이런 걱정도 또 다들 또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로서는 적금 교체를 이룰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제대로 바꿀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이번이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수립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4.19 혁명. 국민들은 독재자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 4.19 혁명의 정신을 열매맺지 못하고 오히려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초래했죠. 두 번째가 6월 항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거뭇한 시대였는데 국민들 경찰서 백골간에 쫓겨다니고 체류탄, 지랄탄 이런 거 맞아가면서 결국은 항쟁을 승리로 이루고 체육관에서 계속 대통령 뽑아나가던 그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서 50 정권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그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이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야권의 분열 때문에 다시 군부 정권을 연장시켰죠. 그런데 만약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결심을 했었다면 그 6월 항쟁의 그 열기, 그 드라마틱한 그 에너지, 다이내믹한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서 아마 그 민주정부가 과거를 대청산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못했던 친일도 청산하고 독재도 청산하고 그래서 다시는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청산이 강했을 텐데 그때 야권 분열 때문에 정말 그 일을 못해냈어요. 이번이 우리가 세 번째 만들 거예요. 정말로 정권 교체와 함께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세상 좀 반칙 덕분 없고 좀 흡수도 검수도 따로 없고 개천에서 공부하고 가난한 사람만 노력하면 끝에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지역 원주도 있고 이런 공평한 세상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워 이런 세상 다 만들고 싶은 그런 꿈들 그거 정말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실현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정권 바꾸고 세상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말씀. 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님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포토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제7차 오늘 말씀을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작은 하트
7차 시립다만 아카데미 참가자분들께서는 개를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 보셨나요? 바로 옆에서 대선 주자들의 회의가 있었던 관계로 5분 뒤에 안희정 지사님도 와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이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시당 시립다만 아카데미 대단히 잘 치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장 신입당원 동지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저는 장경태 서울시장 교육예술위원회 주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7차 서울시당 신입당원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안희정 시사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행복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으로 안희정 충남 시장님이 입장하고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앞으로 모셔서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 시립당원 여러분, 정당의 30년 선배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주당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 시립당원 참여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저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탄핵당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버텨도 의회에서 탄핵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그분은 이미 역사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입 당원동지 여러분, 저들은 버팁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5,000년 역사에서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권력자들은 단 한순간도 백성의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백성과 주권적인 나라가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4.19와 5.18과 60항쟁과 탄핵 촛불과 저 촛불의 광장의 백성의 주권자의 참여로서 우리는 드디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민심의 탄핵과 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버팁니까? 그들이 버티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올 말이 없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늘 독재자들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 질서, 국가의 원리력, 자본의 권력, 사회의 통념을 쥐고 있는 이 사회의 기득권 질서가 끝내 저 광장의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분열될 것이고 야권은 끝내 분열했다는 이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들은 버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또한 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정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놓더라도 그의 임기 5년이 우리가 말하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함성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청와대에 집어넣어놔도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각자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간 그 다음 날부터 저 청와대는 사대문 안에 철저히 갇혀버립니다. 최순실 씨 딸이 수십억 가는 말을 삼성이 왜 사주겠습니까? 대통령 권력 하나로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참여하는 시민정신에 따라서 정당 정치로 뒷받침될 따라야만 이 민주주의는 지켜집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경부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당이 지고 가라앉고 떴다방처럼 정당 정치가 진행되어서는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정권 교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등포 조폭도 조폭인 이유는 한 놈이 잡혀가도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민주주의와 주권자에 있어서는 그 민주주의 주권을 지키는 영원한 실력자요 조직 대우가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공적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당 활동입니다. 이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여하기를 꺼려해왔습니다. 왜요? 이 정당이 누구 축세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나 둘러리로 만들어버리는데 내가 왜 거길 갑니까? 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정당인과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좀 더 이해를 하더라도 난 정치 몰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신사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벽을 뛰어넘어 참여하는 시민 정신이야말로 또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튼튼한 정당 조직이야말로 우리가 저 타는 촛불광장의 미심을 영원히 안는 길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평화와 자유와 평등을 향한 민주공화국의 국가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해서 저 촛불광장의 민심과 주권자들의 뜻을 받아 안는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됩시다. 과거 이 역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평생을 내치던 김대중의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김대중의 정신을 보면서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그 연설문을 보면서 청년기 또한 청년기 때 그것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냥 표 얻으시려고 인기 얻으려고 앞에다가 붙이는 미사오군은 아닐까? 하지만 저도 애 낳고 가정 차려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그 말은 정당인과 정치인에게 그가 유일하게 기대고 그가 유일하게 무릎 꿇어야 될 유일한 존재는 역사 앞에서는 국민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박수 한번 주시죠. 어디라니까 흘러보고 실망했으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김대중의 정신과 또한 우리가 말하는 특권과 반칙의 세상을 극복하고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다니. 그리고 근데 그 주권자들에게 절대로 배신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던져야 됐던 노무현의 역사가 이 당 역사에 있습니다. 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는 우리 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후배로 입문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30년 선배 당원 정신 안희정 수당 교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하트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포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뒤로 2번으로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이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자랑스러운 다짐합니다. 태극기가 너무 매니스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섹션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